아스트라가 좀 제일 말이 많잖아요. 네. 예? 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한테도 안전성, 유효성의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고 네. 또 유효성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보면 네, 이건 이제 네. 어떤 그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의 그 분석 방법이나 또는 그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상이 되는 이 백신 접종을 원했던 자발적으로 원했던 분들의 어떤 그 구성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부분인데요. 네네. 이제 실제로 이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맞는 분들은 내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나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. 그러니까 효능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. 이피커시라고 이제 영어에서 표현하는데 내가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뭐 80%, 90%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효성은 네.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백신 95% 이렇게 되면 모더나 백신을 맞은 환자 10,000명과 모더나 백신을 맞지 않은 10,000명을 비교를 했을 때 네네. 이 모더나 백신을 맞은 쪽에서 예를 들면 안 맞은 쪽에서 100명이 생겼으면 맞은 쪽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95%로 방어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접종군에서 똑같이 노출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이쪽에서는 100명이 나올 게 여기서는 5명만 나온다는 의미죠. 그리고 네.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저 62에서 90%도 지역에 따라서 유행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12주 간격으로 2회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한 80% 정도의 유효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명이 나오면 이쪽에서 한 20명 정도 접종이 되는.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느냐 안 막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국가 접종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. 개인을 보호한다기보다는. 그러니까 80%짜리하고 95%짜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맞췄을 때 그럼 큰 유행을 막는 효과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거냐?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결국은 비슷하다. 예, 그런 네. 측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좀 네네. 이렇게 조금 약간 방향이나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지나친 우려인 것 같아요. 도표를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네. 그죠? 그러네요. 마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그렇죠. 돼 있잖아요. 네, 네. 어쨌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70%보단 더 다들 높으니까 네네. 뭐 이제 70%만 넘어가도 뭐 80% 됐든 90% 됐든 어쨌든 전체 면역은 형성될 수가 있다. 네. 뭐 이런 네.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될 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데 우리 아까 네. 특별한 의료진 아까 말고는 바이러스 네. 얘기를 하셨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이게 한 몇 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네네. 종량을 미스를 해가지고 조금만 뒤에 있더니 두 번째에서 더 좋은 조율을 보였다. 네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? 근데 그거는 네. 아직도 좀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이렇게 똑같은 용량을 2회 반복한 게 아니라 한쪽은 한 네. 번은 용량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이 뭐 많게 들어가고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백신 네. 접종을 했을 때 왜 더 네. 이런 발생 환자가 적었느냐 네. 네네.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쉽진 않은데 네네.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이뮤노제네시티라고 하죠. 항원성을 면역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의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. 이런 그렇죠. 보호효과, 네네. 유효성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네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도 필요하고 좀 더 분석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일정한 수준의 용량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런 예방 효과가 나온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질문 들어왔는데 네네.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에 칩 심어서 조종한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중요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. 왜 빌 게이츠인지 모르겠는데. 아니 사실 이게 굉장히 꽤 오래된 소문입니다. 그러니까 네. 빌 게이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19
바이러스를 생성을 시키고 그것들을 퍼뜨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, 예,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이런 백신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백신에 심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괴담 수준의 것들이 돌고 있는데요. 뭐 어제 그 빌 게이츠의 딸이 재밌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내가 백신 맞았는데 아버지의 그 명석한 두뇌와 같은 그런 게 나한테 안 온 것 같아서 그 소문은 가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 백신 자체가 유전자 염기 서열이죠.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유전자 염기 서열을 몸에 넣어주는 그런 건데 거기에 그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 정도 기술이면 다른 걸 할 것 같습니다. 네. 나약간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고령자에서는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죠. 네. 네.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 여러 나라에서 임상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대상이 좀 적었습니다. 한 660명 정도로 8% 전체 연구의 한 8% 정도만 등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을 비교하기가 제한점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됐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65세 이상 고령층을 많이 등록시킨 나라의 연구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마 미국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에서 아마도 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이 되면 빠르면 3월 말쯤에 그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게 아스트라 미룬 거죠?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처음부터 얘네들이 백신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으면 분명히 나이 드신 고령층도 같이 관여를 했을 텐데 이 애시당초 이게 첫 시장 옥스퍼드 대학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쪽에서는 가장 효과 있는 유효성 있는 쪽의 대상군을 찾아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의 임상이 부족한 거였지 일부러 뺀 건 아니다는 것을 질문하셨어요? 가짜 백신도 있느냐? 이것도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가짜 백신이 돌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그냥 넣어서 판매한 그런 백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범죄이고요.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백신은 생물학적 제재이거든요. 이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승인과 또 보관 또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인프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견고하고 아주 치밀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괜히 중국산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뭔가 좀 뭘 만드는 가짜를 만드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. 정부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말이 많으니까 잠깐 또 러시아 백신 고려한다고 그랬었어요. 아니 근데 러시아 백신이 생각보다 효과가 또 높습니다. 유효성이 90%가 넘습니다. 이런 기사도 이때요 보니까 아이스크림 끼워 판다고. 그래서 35%밖에 안 된다. 이건 그 나라 국민들이 러시아 정부를 못 믿는 건가요? 이거 왜 이래요? 일단은 저 스푸트니크라는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기법은 같습니다. 메커니즘은 같이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다른 바이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저 스푸트니크는 첫 번째 맞는 백신과 두 번째 맞는 백신의 바이러스 벡터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요? 이 교차 반응이나 어떤 이 백신 자체에 의한 어떤 효능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테크닉을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보다 좋은 좋은 효과가 나와 90% 이상의 그런 예방 효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반드시 러시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7,300만 명, 7,8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도입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 스푸트니크가
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만약 있다면 네네. 그러면 조금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새로운 백신을 디자인해가지고 변이주에 대한 그런 백신을 새롭게 다른 제약사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. 만약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저희가 지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네.